안녕하세요. 오늘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벽을 짚어야 할 때가 있거나 말을 하려는데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아니면 한쪽 팔다리가 잠깐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하고 넘기시는데요. 사실 이런 증상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신호들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뇌경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뇌경색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이 무섭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뇌경색이 오기 전에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대부분의 분들이 놓치고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조금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당뇨 전 단계라는 말을 들으셨나요? 혹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처음에는 걱정이 되지만 막상 몸에 큰 불편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 중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분들의 80% 이상이 사전에 이런 경고 신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결국 큰 병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뇌경색이 한 번 오면 어떻게 될까요? 반신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심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화장실도 가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전문가들이 30년 넘게 현장에서 환자들을 만나보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뇌경색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라는 겁니다. 특히 어떤 과일들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피가 잘 돌게 하고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게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특별하고 비싼 과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들이라는 게 더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어떤 과일을 어떻게 드셔야 혈관이 깨끗해지고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병원에 가서 요즘 자꾸 어지럽고 머리가 무겁다고 말씀드렸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별 이상 없다는 말을 들으신 적 말입니다. 혈압도 약간 높긴 하지만 약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그냥 짜게 먹지 말고 운동 좀 하라는 말씀만 들으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내가 예민한가? 나이가 드니까 다 이런가? 하면서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절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단지 아직 병원 검사에서 잡힐 만큼 심각하지 않을 뿐이죠. 제가 상담실에서 30년 넘게 어르신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증상을 느끼시는데도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참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도 별 이상 없다는 말을 듣거나 나이 탓이라는 말을 들으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십니다. 그때서야 가족들이 왜 진작 말을 안 했어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계속 말씀하셨던 거예요. 어지럽다고, 머리가 무겁다고, 손발이 저리다고. 그런데 주변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거죠.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 증상들, 그 불편함들은 결코 사소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관이 서서히 막히기 시작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마시는데 왜 혈관이 나빠질까? 하고 의아해하십니다. 사실 혈관이 나빠지는 건 흡연이나 음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운동 부족, 스트레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혈관 건강에 신경 쓰시면 충분히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올해 67세이신 분입니다. 이분은 2년 전까지만 해도 참 건강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서 장을 보시고 친구분들과 수다도 떨고 손주들 봐주러 딸네 집에도 자주 가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어제 잠을 잘못 잤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장을 보러 시장에 가도 예전만큼 기운이 나지 않았습니다. 금방 피곤해지고 다리도 무거웠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말을 더듬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김할머니는 처음에는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다들 비슷한 증상이 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손주를 봐주러 갔다가 갑자기 오른쪽 팔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잠깐 동안이었지만 손에 쥐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깜짝 놀라서 의자에 앉았는데 다행히 몇 분 후에는 괜찮아졌습니다. 딸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딸이 걱정돼서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은 혈압이 좀 높네요. 콜레스테롤도 정상보다 높고요. 하지만 당장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을 처방받고 짜게 먹지 말고 기름진 음식 줄이고 운동 좀 하세요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할머니는 그 말씀대로 노력했습니다. 소금도 적게 넣고 고기도 줄였습니다. 산책도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할머니는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과일도 거의 드시지 않았어요. 과일은 당분이 많다고 하니까 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무리하게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몇 달이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어지러움은 더 심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할머니가 모르셨던 건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을 걱정하실 게 아니라 과일 속에 들어있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성분들을 놓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한 등산은 오히려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김할머니는 친구분의 소개로 영양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김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요즘 과일은 드세요? 그랬더니 김할머니가 당이 많다고 해서 안 먹어요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왜 김할머니의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는지를요. 그래서 김할머니께 특정 과일들을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김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뇌경색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과일이 어떻게 이걸 예방할 수 있다는 걸까요? 먼저 뇌경색이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끊임없이 피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뇌의 일부분이 피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의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뇌경색입니다. 그럼 혈관은 왜 막힐까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우리 집 수도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집에 이사 갔을 때는 수도관이 깨끗해서 물이 세차게 잘 나오죠. 그런데 몇 년, 몇십 년 살다 보면 수도관 안쪽에 녹이 슬고 찌꺼기가 쌓입니다. 그러면 물이 약하게 나오거나 심하면 막히기도 하죠.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혈관이 깨끗하고 탄력이 있어서 피가 쭉쭉 잘 흐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 때문에 혈관 안쪽에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찌꺼기가 뭐냐고요? 의학 용어로는 동맥경화반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기름때 같은 겁니다. 콜레스테롤, 지방, 칼슘 같은 것들이 혈관 벽에 달라붙어서 쌓이는 거죠. 마치 배수구에 머리카락이랑 때가 끼는 것처럼요. 이렇게 찌꺼기가 쌓이면 혈관이 좁아집니다. 좁아진 혈관으로는 피가 제대로 흐를 수 없겠죠. 게다가 혈관이 좁아지면 그 부분에서 피가 엉겨붙어서 혈전이라는 덩어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왜 어떤 사람은 혈관에 찌꺼기가 많이 쌓이고 어떤 사람은 덜 쌓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나이가 듭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나이가 들면 혈관도 자연스럽게 늙습니다. 탄력이 떨어지고 재생 능력도 약해집니다. 둘째, 우리가 먹는 음식입니다. 기름진 음식, 짠 음식,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관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특히 튀긴 음식,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에는 혈관을 막히게 하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셋째, 운동 부족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혈관 벽에 찌꺼기가 쌓이기 쉬워집니다. 넷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혈관을 수축시키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혈관이 수축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 벽이 손상됩니다. 다섯째, 흡연과 음주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과도한 음주도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이고, 그럼 이미 늦은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치유 능력입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손상이 되었더라도 우리가 올바른 음식을 먹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면 혈관은 다시 깨끗해지고 탄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음식들은 이미 쌓인 찌꺼기를 녹여주고 새로운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을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이면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과일입니다. 과일 속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특별한 식물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혈관을 보호하고 혈액을 맑게 하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모든 과일이 다 똑같이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뇌경색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과일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된 과일들이 있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세 가지 과일은 수십 년간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그 효과가 확실히 검증된 과일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값도 비싸지 않은 과일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세 가지 과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일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요? 그거 비싸지 않나요?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국산 블루베리도 많이 나오고 냉동 블루베리는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비싸더라도 드실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블루베리가 왜 혈관 건강에 좋을까요? 블루베리의 파란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선명한 파란색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이 바로 혈관을 지키는 보물 같은 성분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우리 혈관 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혈관에 보호막을 씌워주는 것처럼요. 혈관 벽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이미 손상된 부분은 회복시켜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속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혈관을 막히게 하는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미 달라붙어 있는 것들도 조금씩 떨어져 나가게 도와줍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뇌경색 위험이 30% 이상 낮아진다고 합니다. 30%라는 숫자가 크게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건 정말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블루베리에는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은 혈관을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으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내려갑니다. 그럼 블루베리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가능하면 생블루베리를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아니거나 구하기 어려우시면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소가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둘째, 하루에 한 줌 정도, 그러니까 손으로 한 움큼 잡을 수 있는 양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략 50에서 70알 정도 되겠네요. 많이 드신다고 더 좋은 건 아닙니다. 셋째, 아침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블루베리의 성분들이 하루 종일 우리 몸에서 작용하면서 혈관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그냥 씻어서 드셔도 되고 요거트에 넣어 드셔도 좋고 우유나 두유에 갈아서 스무디로 드셔도 좋습니다. 본인이 편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으로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블루베리를 드실 때 설탕이나 꿀을 많이 넣지 마세요. 혈관 건강을 위해 드시는 건데 설탕을 많이 넣으면 오히려 혈당이 올라가서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블루베리 자체가 약간 새콤달콤한 맛이 있으니 그대로 드시거나 정달게 드시고 싶으시면 꿀을 아주 조금만 넣으세요.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블루베리를 드실 때 혈당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과일 중에서 당 지수가 낮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과일이니까 당분이 있습니다. 본인의 혈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면서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과일은 바로 석류입니다. 석류는 예로부터 여성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사실 석류는 남성 여성 구분 없이 특히 60대 이후 모든 분들의 혈관 건강에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석류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폴리페놀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녹을 방지하는 성분입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매일 산화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치 사과를 깎아 놓으면 갈색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 세포도 시간이 지나면서 산화됩니다. 특히 혈관벽의 세포가 산화되면 염증이 생기고 손상되고 그 부분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석류의 폴리페놀은 이런 산화를 막아줍니다. 마치 사과에 레몬즙을 뿌려서 갈변을 막는 것처럼 우리 혈관이 산화되고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석류에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좁아진 게 속 오후 858혈관이 넓어지면 당연히 피가 더 잘 흐르겠죠.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면 뇌세포가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받게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 석류 주스를 3개월간 꾸준히 마신 그룹은 뇌로 가는 혈류량이 평균 20% 이상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석류는 혈전, 그러니까 피가 엉겨붙어서 덩어리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혈전이 생기지 않으면 혈관이 막힐 위험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럼 석류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첫째, 생석류를 까서 알맹이만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석류를 까는 게 번거로우시죠? 그럴 때는 석류 주스를 드시면 됩니다. 단, 시판 석류 주스는 당분이 많이 첨가된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석류 주스를 고르실 때는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석류 함량이 최소 70% 이상인 제품을 선택하시고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세요. 셋째, 하루에 한 컵, 그러니까 20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침 식사 후에 드시거나 점심 식사 후에 드시면 좋습니다. 넷째, 석류 알맹이를 요거트에 넣어서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석류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혈전 예방에는 좋은 효과인데 만약 이미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석류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약과 석류의 효과가 겹치면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류는 칼륨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만약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것도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요? 그냥 흔한 사과가 뇌경색 예방에 좋다고요?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먹는 그 사과가 실은 혈관 건강에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옛날 속담에 하루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실제로 사과는 우리 건강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사과 껍질에 많이 들어 있는데 이 펙틴이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작용하느냐고요? 펙틴은 우리 장에서 나쁜 콜레스테롤과 결합합니다. 그리고 그 콜레스테롤이 혈관으로 흡수되지 못하게 막고 대변으로 배출시켜버립니다. 마치 장에서 콜레스테롤을 잡아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 연구에서 매일 사과 한 개를 먹은 그룹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8에서 10% 정도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음식만으로 이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사과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의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그 부분이 약해져서 손상되기 쉬운데 퀘르세틴이 이걸 막아주는 거죠. 또 사과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의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 성분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사과를 먹으면 그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사과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첫째, 반드시 껍질째 드세요. 많은 분들이 사과 껍질을 벗겨서 드시는데 사실 사과의 중요한 영양소들이 껍질과 껍질 바로 밑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잘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둘째,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충분합니다. 크기는 중간 크기, 그러니까 주먹만 한 크기면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당분 섭취가 과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식사 30분 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과의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주어서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식사할 때 흡수되는 콜레스테롤을 막아주는 효과도 더 크기 때문입니다. 넷째, 사과를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것보다는 그냥 씹어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씹으면서 먹으면 침이 나오고 소화도 더 잘 되고 포만감도 더 오래 갑니다. 사과 드실 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사과는 산도가 있어서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고르실 때는 가능하면 농약이 적게 사용된 사과를 선택하세요. 껍질째 드시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과를 씻을 때는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푸른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잘 씻으시면 농약 걱정을 많이 덜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3가지 과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블루베리, 석류, 사과. 이 3가지 과일의 공통점이 뭘까요? 첫째, 모두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둘째, 모두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모두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합니다. 넷째,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3가지 과일을 어떻게 조합해서 드시면 좋을까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사과 한 개를 드세요. 껍질째 잘 씻어서 천천히 씹어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침 식사 30분 전쯤이 될 겁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블루베리 한 줌을 드세요. 요거트에 넣어서 드시거나 그냥 간식처럼 드셔도 좋습니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에는 석류 주스 한 컵을 드세요. 또는 석류 알맹이를 한 움큼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에 3번, 3가지 과일을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일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거 아닌가요?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양은 하루 권장 과일 섭취량과 비슷합니다. 오히려 이 과일들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뇨가 있는데도 이렇게 먹어도 되나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양을 조금 줄이시면 됩니다. 사과 반 개, 블루베리 반 줌, 석류 주스 반 컵 이렇게 시작하셔서 혈당을 체크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양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과일들은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 먹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혈관이 하루아침에 막힌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에 걸쳐서 조금씩 나빠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혈관이 좋아지는 것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드시면 3개월 후부터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김영자 할머니 이야기를 마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제 조언대로 이 3가지 과일을 꾸준히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하면서요.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작은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조금 덜했습니다. 기분 탓인가? 하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에도 계속 비슷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봐도 예전만큼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단어가 잘 떠올랐습니다. 2달째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주 어지럽던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가끔 피곤할 때 약간 어지러운 정도지 예전처럼 벽을 짚어야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3달째가 되었을 때 김할머니는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혈압이 떨어졌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하셨어요?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라고 하셨답니다. 김할머니는 그때서야 확신하셨습니다. 아, 정말 과일이 효과가 있구나 하고요. 그 후로도 계속 꾸준히 드셨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손주를 봐주러 갈 때도 전혀 힘들지 않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무리하게 하지는 않고 천천히 본인 페이스대로 하시죠. 가장 좋아진 건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쓰러질까 하는 불안감이 사라졌고 나도 건강하게 더 오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겼다고요. 김할머니의 딸분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엄마가 예전처럼 밝아지셨어요. 걱정이 많이 줄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과일만 먹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은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첫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는 마시는 게 좋습니다. 물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둘째, 걷기 운동을 하세요. 무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본인 페이스대로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셋째, 짜게 먹지 마세요.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 국물은 조금만 드시고 김치도 너무 짜지 않게 드세요. 넷째, 기름진 음식을 줄이세요. 특히 튀긴 음식, 삼겹살 같은 기름진 고기는 가끔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등푸른 생선은 일주일에 2~3번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다섯째, 충분히 주무세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스스로를 회복합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7시간 정도는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째,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립니다.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시거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웃음이 최고의 약입니다. 일곱째, 담배는 절대 피우지 마세요. 담배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지금이라도 끊으시면 혈관 건강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덟째, 술은 가능하면 마시지 마세요. 꼭 드셔야 한다면 일주일에 1~2번 소주 한 잔 정도로 제한하세요. 아홉째,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갑자기 어지럽거나 말이 어둔해지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참으면 안 됩니다. 열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이 중에서 당장 모든 걸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첫째, 이미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겪으신 적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에 과일을 드세요. 특히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석류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과와 석류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으니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셋째, 당뇨가 심한 분들은 과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양보다 적게 드시고 혈당을 자주 체크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양을 찾으세요. 넷째,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사과를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산도가 있어서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과일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해당 과일을 피하세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에 가세요. 여섯째, 약을 드시는 분들은 과일과 약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세요. 특히 혈압약, 당뇨약,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과일이 약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미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과일을 드신다고 해서 약을 임의로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과일은 약의 효과를 보조하고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뿐입니다. 약을 줄이거나 끊는 것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몇 달간 꾸준히 과일을 드시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신 후
검사 수치가 좋아지면 그때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뇌경색을 예방하는 3가지 과일과 실천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뇌경색은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예방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병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블루베리는 혈관벽을 보호하고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아침에 한 줌씩 드세요. 석류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루 한 컵의 주스로 드세요. 사과는 콜레스테롤을 배출시키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껍질째 하루 한 개씩 드세요. 이 3가지 과일을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지러움이 줄어들고 머리가 맑아지고 활력이 생기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함께 실천해 주세요. 물 충분히 마시기, 매일 30분 걷기, 짜고 기름진 음식 줄이기,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실천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미 혈압이 높거나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걱정하고 계신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이미 60대, 70대가 넘어서 너무 늦은 거 아닌가 걱정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가장 이른 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아프고 불편하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건강하고 활력 있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뛰어놀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기면서 건강하게 나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된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뇌경색 예방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사과 한 개를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블루베리 한 팩을 사세요. 석류 주스 한 병을 사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드시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낯설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만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3달이 지나면 정말 효과가 있구나 하고 확신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1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1년 후면 여러분의 혈관은 지금보다 훨씬 깨끗하고 튼튼해져 있을 겁니다. 뇌경색 위험은 훨씬 낮아져 있을 겁니다. 반대로 만약 아무것도 하지 않고 1년을 보낸다면 아마 지금보다 상태가 더 나빠져 있을 겁니다. 혈관은 더 막히고 위험은 더 커져 있을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나이 탓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이른 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편안한 밤을, 그리고 활력 넘치는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가족,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나이 듭시다.